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4월부터 트럼프가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한 이후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르고 경제는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시각 기준으로 4월 마지막 날에 미국의 1분기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1분기는 1, 2, 3월 달로서 이번에 발표된 GDP는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의 GDP를 보면 코로나 때 큰 역성장이 한번 나왔고요. 그 이후 2022년 1분기 때 마이너스 1%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GDP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다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정리드린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역성장에도 미국 증시가 선방한 진짜 이유라는 글을 간략하게 올려드렸었는데요. 참고로 해당 글은 오늘 하루 동안 무료로 공개되니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시각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4월 30일 9시 15분에 ADP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인 11만 건보다 훨씬 낮은 6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고용이 안 좋다는 것이겠죠. 며칠 전에 나온 졸츠 구인 공고 건수도 부진하게 나온 데 이어 이번에 ADP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역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4월 고용 보고서 역시 부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장 전에 나온 부진한 고용 지표에 이어 이번에는 9시 30분쯤 미국의 GDP가 발표되었는데요. 예상치는 그래도 0.2% 정도 성장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까보니까 마이너스 0.3%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를 통해서 어느 정도 1분기 때 미국의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3월달 소비재 수입 규모가 1000억 달러까지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5%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관세가 부과되면 앞으로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싼 가격에 미리 물건을 수입하자라는 생각으로 과도한 수입이 발생했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미리 수입을 땡겨버렸기 때문에 GDP 항목에서 순수출 항목이 사상 최고치인 4.83%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역성장의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미리 소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소비 항목은 1.21%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역성장은 관세 효과로 인하여 나타났다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GDP 아래에 있는 GDP 물가지수를 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러한 GDP 물가지수가 이전 수치인 2.3%, 예상치인 3.1%보다 훨씬 높은 3.7%가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높아지면서 시장이 우르르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지수 5분봉 차트를 보면 장전에 부진한 ADP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부진한 GDP, 높은 GDP 물가 지수가 발표되면서 시초가부터 급락하다가 장 초반에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다가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주로 참고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예상 수준으로 발표되자 이에 시장은 안정을 찾고 급속도로 V자 반등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마감 이후 실적 발표가 예상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네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구글의 실적이 엄청난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지만 주가가 상승했었죠. 현재 시장은 관세로 인하여 실적 기대치 자체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하자 시장이 환호한 것 같습니다. 관세로 인하여 시장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인공지능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상향 조정시켰고요. 인공지능, AI 중심으로 여전히 성장이 나오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투자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성장이 강하게 나오는 AI 쪽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4월부터 미국과 중국은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둘은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전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인 1분기 GDP가 역성장을 기록해 버렸는데요. 2분기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 내 제품들의 물가 상승이 촉진될 수 있고요. 공급 부족 현상 역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쉬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국가들을 대상으로 여러 생필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쉬인이 미국 내 물품 판매 가격을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키친타올을 377% 인상했고요. 상당수의 생필품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145%보다 높은 가격 인상을 단행시켰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아마도 미국의 중하위 계층의 소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 가격 인상과 함께 이런 물품들을 수입하는 미국 유통업체들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공급망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음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화물량이 45%나 줄었다는 기사인데요. 관세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인 3월까지는 관세 때문에 물건을 미리 땡겨오고자 하는 수요가 강했었죠. 그래서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역성장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이제 145% 관세 부과가 이미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세 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5%의 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관세 인하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 관세 내린다는데 조금 있다가 수입하자.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도착 예정된 컨테이너 양이 작년 동기 대비 3분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업자들은 기존의 재고를 먼저 소진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물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글로벌 물동량이 확 줄어들겠죠. 실제로 화물 운송 수요 감소로 선박 운행이 취소되는 일도 늘었습니다. 세계 5위 컨테이너 선사인 독일의 하팡로이드는 중국발 컨테이너 예약의 약 30%가 취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만 컨테이너 해운사인 TS 라인스도 수요 감소로 인하여 최근 몇 주간 아시아와 미국, 서해안 노선 중 하나를 중단했습니다. 강제로 글로벌 무역이 중단되었었던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은 관세로 인하여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장기화된다면 공급 부족은 결국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고 미국의 소비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요? 앞으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4번 정도는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는 안 좋아지겠지만 이와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물가가 높아지는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죠. 보통 연준은 물가가 높은 경우에 금리를 잘 내리지 못하거든요. 연준은 앞으로 골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살려야 하고요. 물가도 잡아야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도 맞이하겠지만 이면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맞이하면서 급등하기보다는 적당한 횡보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저도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도 시장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 같은 거 폐지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릴게, 이런 말을 해주면 시장이 급반등할 수 있겠죠. 반대로 중국을 향해 관세를 기존대로 계속 때리겠다, 이런 말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국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관세를 막 철폐시킨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